제일 놀라운 거는 마트에 딱 갔을 때 이게 엘리베이터라는 거. 저 엘리베이터란 말도 몰랐거든요. 살아생전에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내가 무슨 이거 어디 이 하늘나라 온 건가. 와, 먹을 것도 엄청 다양하고. 아, 이런 거 북한에 신호도 없어요, 이런 거. 무단횡단해요, 다. 또 이 가로등이 밤새 켜져 있는 것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2022년에 한국에 입국한 최춘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처음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한국 처음 왔을 때 이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것들. 한국에 와서 제일 첫 번째로 놀라운 거는 북한에서 자전거 대수보다 더 많이 차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자전거가 있는 사람이 한국에 차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도로도 보면 포장이 되게 잘 되어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엄청 울퉁불퉁하거든요. 삐치기도 다 안 돼가지고 옛날에 해놨던 거라 가지고 여기 깔아있는 거 보이고 북한에서 삐치라고 해요. 북한에도 저렇게 길에서 가게들이 있나요? 한국보다 더 많아요. 기본 길에 다 있어요, 대부분이. 제정된 시간이 있어요. 불법은 아니고. 음식들도 되게 길에서 다 많이 팔고, 한국에서는 위생 때문에 그런 거 많은데 북한에서는 이제 위생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음식들 인조고기밥이라든가 북한에서 이런 까베기 국수 밖에서 술 마시고 이런 길바닥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화가 아직 좀 쇠퇴되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더 많아요. 제일 놀라운 거는 마트에 딱 갔을 때 이게 엘리베이터라는 거. 저 엘리베이터란 말도 몰랐거든요. 살아생전에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내가 무슨 이거 어디 이 하늘나라 온 건가. 음식들 자체도 진열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와, 먹을 것도 엄청 다양하고. 북한에서는 이런 거 북한에 신호도 없어요, 이런 거. 무단횡단해요, 다. 또 이 가로등이 밤새 켜져 있는 것만 진짜 놀라요. 북한에서는 그냥 저녁이 되게 되면 어두컴컴해요, 그냥 아주. 버스 같은 것도 타셨나요? 버스 못 타봤습니다. 예,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버스도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짐차라고 해가지고 제가 북한에서 타본 것들, 이렇게 트럭 있잖아요, 우리. 우리 한국에서 짐 실는 트럭. 그런 데 타본 거죠. 어디 장거리 이동할 때도 그런 차밖에, 대부분이 그런 차밖에 없어요. 택시들은 진짜 일반 이런 시에는 없고, 이제 평양이라든가 라진이라든가 좀 직할치라고 해가지고 큰 도시들에만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택시도 굉장히 많고, 일반 시민들이 자동차도 거의 대부분 다 있잖아요. 북한에서 고기 많이 드셔보셨어요? 아휴, 1년에 한 번이나 먹을까 말까. 고기 구경하기 힘들어요. 진짜. 주식이 강내밥. 강냉이밥? 예, 강냉이밥. 옥수수밥? 예, 옥수수밥. 짜강내밥이라고 하죠, 북한에서.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두부갈거나무지 비지 있죠. 비지. 비지라고 아세요? 네, 콩비지. 네, 콩비지. 두부 하다가 남은 찌꺼기잖아요, 비지. 비지에다가 묵찌가루라고 해가지고 옥수수 면 만들고 나머지 가루가 있거든요. 그거랑 섞어가지고 이제 먹는 건데, 그런 것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진짜 굉장히 많아요. 저기 보게 되면 저 십자가 있는 거 있잖아요, 저거. 저게 나중에 알게 되니까 저게 저렇게 왜 그렇게 많을까 했는데 저게 교회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진짜 종교가 딱 하나거든요. 예, 딱 하나가 딱 이제 하느님이에요. 여기서는 교회도 엄청 많고, 또 교회 사람들도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엄청 도와주고, 저도 또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놀라운 게, 제가 알고 있던 하느님이 그 하나님이 아닌 거 있잖아요. 얼마나 이 종교 같은 것도 누가 탄압하는 것도 없고, 북한에서는 그런 말, 예를 들어서 하느님 이런 얘기 하고 예수님 이런 얘기 알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예, 예수님 같은 건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미신도 믿으면 그런 것도 다 법처벌 대상이라서 한국은 진짜 자유롭구나. 북한에서는 막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회고 맨날 살인 사건 나고 무슨 거기는 사람 새끼들이 사는 동네 아니라고 막 이렇게 선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개벽다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정말 얼마 안 되셨는데 아직도 이건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한국에서? 그 한국 보게 되면 대통령 보고 이름 부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노래도 있잖아요. 대통령 이상하게 노래 부르고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와, 이 나라는 어떻게 한 나라 대통령한테 이렇게 북한으로 소위 말하면 수령이잖아요. 북한에서는 김정은 얘기가 꺼내면 그냥 그냥 없어져요, 그냥 다음날에 그냥. 예. 이런 게 아직도 이해 안 가는 게 그게, 이 사회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와, 이 정도까지인가? 가끔은 처음에는 좀 납득이 진짜 안 갔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대통령한테 저렇게 말을 하지? 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이 사회가 막 진짜 처음에는 막 그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납득이 안 가는 게 그거였어요. 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 해봤으니까.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우러러보고 그런 게 반발감이 있더라도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진짜 지금도 납득이 잘 안 가기도 해요. 아무리 3년이고 여기서 무슨 얼마 있어도 그런 부분이 진짜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예. 본인 차신 거예요? 네. 차도 구입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3년 만에. 이게 작년에 구매를 한 건데, 뭐, 아무래도 뭐 순수 제 돈으로 구매를 한 건 아니게 대출 껴서 구매를 한 거지만, 이제 제가 좀 유통을 조금 작게 뭐 과일 야채 가게도 하고, 뭐 식품 가게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차가 필요해요. 좀 큰 차가 필요해가지고. 네. 한국 오신 지 3년 만에 장사를 자차로 하신다. 네, 맞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대출. 가끔 제가 지금 봐서도 놀라운 게 가끔은 어떤 때 차를 운전하고 제가 직접 운전하고 가잖아요. 북한의 모든 어머니들의 꿈이 차에 한번 타보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장사도 시작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거든요. 온라인 처음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오프라인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근데 정말 한국에서는 책임이 따르는 것 같아요. 이제 가게 오픈도 자동차도 다 대출 껴서 산 거거든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차 살 돈, 가게 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대출인데 갚는 게 진짜 어렵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즘에 장사도 안 돼가지고 지금 이거 갚는 것도 솔직히 버겁거든요. 먹고 살기도 이제 애도 있고 뭐 와이프도 있고 집안의 가장이다 보니까 뭐 차값, 대출값, 무슨 뭐 월세, 관리비 나가는 돈이 대한민국에서 또 굉장히 엄청 많아요. 좋은 가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이 벨트를 안 맸네. 법은 지키고 살고 안전이 최고죠. 핸드폰으로,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카드까지 장착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북한에서는 다 현금인데 집에 빨래할 때도 그렇고 세탁기, 건조기 구경도 못 해보다가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진짜 신기해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도 아빠가 이제 그 병이 났을 때 다 한겨울에도 막 손빨래를 하거든요. 찬물에다가 손이 막 다 갈라터지고. 우리나라 진짜 얼마나 좋아요. 세탁기 있지, 건조기 있지, 심지어 이 막 그 로봇 청소기에다가 막 이 청소기도 막 있잖아요. 진짜 이 대한민국은 진짜 선진국가구나. 내가 북한에서 생각했던 살아왔던 삶이 거기 다시 돌아가라면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뭐 지옥 같은 느낌, 거기는 완전. 에어컨이라는 건 애초에 없고 선풍기가 있기는 한데 그것도 전기가 안 들어와서 선풍기도 못 써요. 북한에서는 그냥 여름날에도 그냥 생도에 그대로 그냥 다. 근데 또 여름에 문 열어놓으면 모기들이 또 엄청 많이 들어오고 엄청 덥고 막 그냥 사람 땀 빠질 뭐. 국정원에 왔을 때 에어컨이 막 바람이 제가 여름에 왔잖아요. 그 국정원 선생님이 이거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뭐예요? 여름에 더울 때 이게 찬바람이 있으면서 덥지 않게. 그런 것도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엄청 시원한 거예요, 그거 트니까. 러시아도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인데 또 보면 러시아의 경찰의 힘이 강해요. 경찰들이. 예, 경찰 쪽이랑 많이 이제 관계를 하다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 체제가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국민들이 말을 자연스럽게 하긴 하는데 근데 힘이 강해요. 그래도 막 탄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한국이랑 다르고. 근데 러시아도 또 에어컨이 있는 집이 또 많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좀 잘 사는 집이라야 에어컨이 제가 많이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긴 하겠는데 구조 자체도 또 많이 다르고. 이게 아무리 러시아가 큰 국가고 그래도 한 달에 무슨 한 6만 루블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4,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쪽이 구조가. 근데 한국은 뭐 최저 시급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라에서 시민들한테 너희들은 이만한 대가를 하니까 그 이상 아래로 주지 말라,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는 막 바다에 나가서 일해도 그 선주라고 하잖아요, 배 이제 주인이. 그리고 탄강에서도 강주라고 하고. 오징어를 예를 들어서 막 새똥 막 이렇게 잡아도 무슨 값 하면서 떼기 되면 그거는 신고할 데도 없어요, 그거는. 그래,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오징어를 팔았는데 이제 선원들한테 주는 돈은 저쩌고 하면서 예를 들면 한국 돈으로 10,000원을 주는 꼴인 거예요. 그건 뭐 상소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건 사장 마음인 거예요, 그냥. 지가 둘러 맞춰가지고 물건값 어떻게 어쩌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게 최저 시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하로 주게 되면 그건 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사업주도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북한에서의 삶이 대부분 북한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국 사람보다 더 고생이 많고 아무튼 환경이 어려워서 이제 뭐 일반적인 생활 환경 뭐 이제 뭐 이런 장비들이 없고 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맞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북한에서 개고생했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근데 제가 보면 북한에서는 직장에 가서 국가의 일을 하면 돈을 안 줘요. 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은 한 달 월급이 담배 한 값 5천 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이. 그러면 북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럼 먹고는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는 공장에서는 재료를 훔쳐다 팔아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대가를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도자기 만드는 공장이다 하면 도자기를 훔쳐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무슨 3대 뭐 2인상 꾸리기 작업, 무슨 뭐 이제 북한 뭐 김일성, 뭐 김정은, 뭐 멋있는 사업, 뭐 어떻게 무슨 돈 내라. 뭔데 월급도 안 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훔쳐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그러니까 공장이 발전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대가를 안 주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서 그냥 얼렁뚱땅 맞추다가 오고 거기 걸 그냥 훔쳐서 그냥 다시 나라에다 주고 똑같이 그냥 훔쳐서는 또 내라는 돈 내고 그러는 거예요. 무한 반복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내가 일한 것만큼의 대가를 주니까 저도 보면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에 따른 보상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장사를 하다 보니까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저도 뭐 이제 농산물 시장에 물건 떼러 가요. 그래서 가게를 오픈하고 물건 진열하고 세팅하고 저녁에 10시에 마감하고 또 그리고 또 농산물 시장 가요. 가끔 서울 가야 될 때는. 근데 밤 새벽 2시, 3시에도요. 차량들이 서울 쪽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안 자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를 그냥 술 마시러 다니고 운전을 할 수 없는 거고 뭔가를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 한국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이게 발전한 이유가 있구나. 그에 대한 대가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북한이 무슨 뭐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제가 북한에서 고생 많이 했지만 근데 더 한국에서의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북한보다 솔직히 더 빡세요. 빡세기는. 근데 그에 따른 대가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대신 또 많은 걸 또 누리고 있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갈 수 있는 것도 이거 얼마나 신기해요. 이거. 북한 사람들은 아마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내가 내 차 있고 이러면 믿지 않을 거예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살아생전에 차 만져본다는 건 그거는 뭐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이나 우리로 말하면 뭐 시장이라던가 뭐 경찰서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만 차를 몰 수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진짜 이걸 그대로 알았으면 얼마나 절망할지. 지금은 조금 이제 한 3년 동안 살고 있고 조금 어떤 건 익숙해지고 해서 가끔 망각할 때가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진짜 진짜 사소한 모든 것들이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북한 사람들이 진짜 불쌍해요. 예.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또 가게를 가야 돼요. 제가 아침에 이제 물건 띄워가지고 가게 오픈하고 지금 와이프가 애가 있는데 아이가 몇 살이에요? 아이가 지금 9개월 차예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네, 맞아요. 한국에서 아이를 또... 네, 맞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도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도 그거 애가 있는 거, 손주 있는 거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은데. 가족분들은 북한에 또 계시는 거고 네. 혼자 그렇죠. 아내분이랑 같이 네, 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뭐 한국에 와서 솔직히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생소한 땅에 와서 내 혼자 힘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아이가 태어나도 뭐 이제 다 와이프가 봐야 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아이가 조금 이제 한 9개월 정도 되니까 나올 수 있는데 그전에는 와이프가 애 보고 제가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 때도 있죠. 예. 아내분도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서 오셔서 그렇죠. 와이프도 외로운 사람이고 이게 한국에 뭐 없잖아요. 누구도 저도 없고. 근데 이제 또 가게 가가지고 또 가게 가서 다시 제가 좀 뭐 세팅할 건 세팅하고 좀 또 택배 보낼 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장사를 또 하다 보니까 택배 보낼 것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부업을 해야죠. 요즘 경기 안 좋아가지고 뭐 장사도 별로 안 돼가지고 또 이제 배달 오토바이로 저녁에는 또 이제 배달합니다. 또 나가서. 진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까 그거 누리는 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죠. 가게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저 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산이요? 네네. 가게 상호명이 있나요?
JC풀이라고 제가 틱톡에 일단은 틱톡 계정이 하나가 있어요. 한글로 JC풀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상어거든요. 가게 상어. 온라인에도 틱톡 계정에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과일 판매 방송, 온라인 뭐 식품 판매 방송도 하고 했었는데 오프라인 가게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입가 뭐 국내가 다 팔죠. 근데 저 북한에 있을 때 바나나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진짜.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팔아야 될 바나나 너무 먹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아니 뭐 굶었냐고 그러다가 장사 남는 게 있냐고 다 먹어버리면 막 그러는 거예요. 바나나를 보기는 봤는데 먹어보지 못했어요. 어,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팔아야 될 거 막 그냥 아주 정신없이 개걸스럽게 먹다 보니까 제가 안산에서도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가게를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이제 뭐 라이브 방송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웹사이트 통해서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저 응원해 주는 마음에서 많은 분들 관심하고 한 번씩 좀 찾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